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권리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많은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정말로 많은 교사들이 겪었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PD님,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이야기보다는 저희 예전 직업이었던 그런 초등교사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많은 초등교사분들이 지금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이번 사건을 떠나서 많이 퇴사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실제로 서희초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떠오른 느낌이고요. 실제로는 그 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교사분들이 정말 교직에서 힘들어하시거나 혹은 퇴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혹은 지인들을 보면 좋은 교사들이 다 떠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정말로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 교직사회는 난파선 같다. 배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탈출을 하잖아요. 자, 근데 무너지는 배에서 탈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구명조끼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침몰하는 배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돌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커뮤니티에 있다고 해요. 참교사는 단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동료들 사이에서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너는 지금 교사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 아내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퇴근하고 오면 이런 교직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저도 충분히 이제 7년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여서 지금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교사들이 왜 교직을 떠난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이유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너진 교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교사는 가르치고 싶어요, 이 학생들을. 근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솔직한 이 교사의 위치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육,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 됐어요. 아이를 돌본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돌보다듯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가르치는 거랑 보육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그런 폭력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선생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선생님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멀쩡히 있다가 한 7시, 8시쯤에 오후에 학원에 가서 어떤 친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거는 그 학원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학교 폭력법상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게 돼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밤 8시, 9시, 심지어 심할 땐 10시에 선생님한테 막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뭐 개똥이랑 말다툼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밤이어도 일단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혹은 알고 보니까 학교에 다 하교한 다음에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냐?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느샌가 내가 보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육을 한다. 아니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이건 교육 방과 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 세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 교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흔히들 교권하면요, 선생님이 막 때리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권은 사실 교사의 권리이지만 가르치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권리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보육에 대해서 등 떠밀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솔직히 제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직장으로서 7년을 근무했잖아요. 솔직한 그냥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사례 겪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중재를 했어요. 이제 다음날 학교 가서 뭐 일반인 아까 개똥이라는 애를 불러서 개똥아 일로와, 소똥아 일로와 하고 2명을 화해시켜주고, 자,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도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 싸우게 되면은 그랬을 때 뭐 주위 어른한테 알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는 걸 말을 하죠. 아니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화해해주고 애들 때리고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그거는 실제로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선생님이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게 너무 과중되게 많이 온 느낌이에요. 교사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빈 교실에서 울지 않은 교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희초 선생님이 겪은 사건은 왜 지금 많은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정말로 많은 교사들이 겪었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무너지는 거고, 교사가 무너지면 사실 그 가장 큰 피해는 학생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진 않고, 소수의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피해받는 구조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무너진 워라밸이에요. 자, 이거 말씀하시면 또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잖아요. 선생님들은 보통 8시 40분에 출근하셔서 4시 40분에 끝나거든요. 이 시간 안에 정말 몰입 있게 어떤 업무를 하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퇴근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무너진 교권을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4시 40분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직업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퇴근하고 오면 6시, 7시예요. 근데 6시, 7시에도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때로는 퇴근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아직 학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배고파니까 저녁 먹어요. 그러면 8시, 9시, 심하면 10시까지도 아이들한테 들었던 것을 가지고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워라밸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에는 20몇 명, 30몇 명 있잖아요. 나는 한 달에 2번밖에 연락을 안 했는데도 한 달이면 20명이면 매일 받은 거예요. 그런 연락을.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경력이 적은 선생님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워라밸이라는 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권이 무너졌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서 워라밸마저 무너졌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받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합니다. 아마 정신이 분해되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대표님, 네. 이걸 좀 억지로 과장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들한테 연락 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그래 오늘 내 아이가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내일까지 참고 기다려야겠다 하는 학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소수의 몇 분은 그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혹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정말 학교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손편지를 쓰거나 가정통신문, 그러니까 저희가 알림장이죠. 알림장에 쓰거나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카카오톡처럼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톡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편지를 쓴다고 하면요. 편지를 쓰다가 그래도 이 문장은 좀 아닌 것 같아. 지우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좀 절제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화났을 때 카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바로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밤 8시, 9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이제 너무 그걸 떠넘긴 느낌이죠. 약간 지금 제가 말 안 하면 잊을 것 같다는 거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무너진 생계예요. 실제로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을 보고 왔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그래도 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피디님 봤을 때 선생님들이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받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 말씀 드리니까 안 믿으시는데 제가 처음에 180몇만 원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5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300만 원 안 돼요. 200만 원 중반대? 이 정도일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저보다 5살 적으니까 34살이에요. 30대 중반인 나이도 200 초중반인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이걸 보시고 누군가는 안정적이면 된 거 아니냐, 네가 선택한 길 아니냐. 맞습니다. 선생님들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능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매년 오르는 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월급은 사실 거의 동결 수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근데 결코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그게 해결책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맨 첫 번째가 무너진 교권이었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무너진 워라밸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많은 선생님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해요. 흔히 교사는 10년 뒤에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이미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신다면 아이들도 선생님을 그래도 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서 좀 낯서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